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16개 종목이 추천이 됐습니다. 오늘은 중복 추천이 안 보이고요. 금호 그룹주들, 금호타이어나 금호석유가 눈에 들어오고 대우조선의 양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화학 섹터나 이 조선주, 산업재 이런 종목군들에 좀 많이 추천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비중이 많이 좀 증가가 됐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입니다. 딱 50%씩 나눠졌네요. 코스피 50%, 코스닥 50%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업종 많이 보였는데요. 19% 비중이고요. 제조업체들이 13%, 유통과 서비스 업종도 각각 13%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이오스마트네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살펴주시죠. 네, 생소한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회사 기업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면요. 회사는 본래 이제 신용카드 제조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KC라는 회사가 사명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제조 쪽에 거의 70%니까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회사가 자회사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자회사로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이 옴니시스템 지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미 화장품 지분도 한 96%인데, 과거에 라미 화장품이 동아제약 자회사였었죠. 그 다음에 한생 화장품에다가 디지털 로믹스, 그래서, 자회사를 좀 거느리고 좀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화장품 자회사 2개 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일 때 회사도 약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는 한데, 화장품 관리 쪽의 회사가 현재는 수출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주로 중동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쪽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쪽에 중국 위생청에 화장품 진출과 관련된 대출을 좀 해놨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진출에 따른 성장성 목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로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휴대용 분자 진단기를 개발한 회사인데, 어제부터 에볼라 관련 바이러스가 좀 창궐함에 따라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좀 해서 이 종목도 약간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거의 없는 쪽입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또 미국 쪽에도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중소형 코스닥 종목이지만은 재무 내용 자체가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회사고, 꾸준하게 적자 없이 거의 한 단기 수익 30억 배 정도, 30, 40억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고, 올해는 한 70억 정도까지 단기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쪽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PER 기준에서 한 5배에서는 8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성 종목이지만 알찬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눈에 좀 귀에 들어왔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에볼라 관련된 그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회사 쪽에서 이 분단 진단 관련돼서 개발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관련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회사가 본 2010년도 개발을 해서 IR까지 하는 회사거든요. 휴대용 분자 진단과 관련해가지고 본래 이제 3일 정도 이상이었던 진단하는 데 걸리는데, 회사가 개발한 거는 휴대용해가지고 1시간 이내에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은 거의 70%가 신용카드 제조 분야고, 그다음 30%가 자회사 화장품 관련된 남미 화장품이라든가 한생 화장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무력기 회사들이라든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향후 성장성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회사는 그런 부분 쪽에 기술적 개발해놨지만 아직까지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바이오 쪽에 이미 좀 옴니시스템 회사 자체가 원격 의료 쪽에 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향후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사 자체적인 그런 모멘텀보다는 지금 자회사 라미 화장품이나 이 또 분산 진단 이 키트를 개발하는 이 자회사 쪽이나 이쪽에서의 모멘텀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적은 좀 어떤가요? 지난해 실적도 좀 기대치에 못 미쳤고 1분기 실적도 역시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향후 실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2분기 이후의 실적을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작년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은 작년 4분기 때 자회사 엄니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 조금 더 20%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그 회사가 작년에 이제 부실을 털어내면서 지분법 손실이 좀 발생이 좀 되면서 실적이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미 엄니 시스템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회사와 관련된 적자 부분이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자회사들은 이제 M&A 이후에 이제 사업이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회사, 남미 화장품은 이익을 좀 내고 있는 회사고, 한생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 쪽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향후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쪽이고, 또 회사가 상반기 때 부동산 매각을, 건물 매각을 한 100억 정도 했습니다. 연말에 한 90억 정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현금 유동성이랄까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괜찮은 것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BW 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네, BW 분량과 이 종목의 악재가 좀 개인 투 소액 지분이 많다 보니까 신용이 조금 많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BW 분량은 이제 오늘 상장될 부분인데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대주주가 지분이 원래 120만 주밖에 없었는데 지금 3호 발행을 통해서 BW 다 지분 확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120만 주 현재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이 200만 주, 280만 주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지분율을 따지면 20%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대주주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지분율을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순주의 인수권을 행사했다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주가는 지금 이틀째 반등세를 보였는데 어제 매물대정이랑 또 21선 저항을 좀 받으면서 윗꼬리가 달리 양봉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반등세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과 함께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중국 화장품 쪽에 관련된 종목 모멘텀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3,600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2,600원대가 거의 보게 되면 거의 연초 이후에 저점권이었기 때문에 이미 쌍바닥을 확인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는 2,800원대 정도는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초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800원대 아래에서는 매수 접근하는 데는 거의 부담이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리스크는 좀 제한적인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다는 관점에서 현재 가격대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2,900원대 정도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거래가 2,300만 이상 되는 주식이니까 매수 좀 고려해 보시고 매도 목표 가격은 충분히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도 안 됩니다. 자회사를 고려해 본다면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현재 지금 380억, 400억대인데 600억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중기적으로 충분히 4,800억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성 종목이고 호탁 종목이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을 한 20% 정도 이내 정도에서 매매를 고려하시고 또 선절 가격은 2,600원을 이탈한 시점에서는 선절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이오 스마트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일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나온 소식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887명으로 집계됐다라는 그 보도가 WHO 측에서 좀 나왔고요. 뉴욕에서 또 의심 환자가 또 발생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많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관련주로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도 2% 넘는 상승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삼 지점으로 가보죠. 정명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7월 초에도 추천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추천 후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다시 보시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덕전자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이후에 실적 압박에서 벗어날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0억에서 60억 사이가 나올 것 같고, 매출액도 한 20%,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투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3분기, 4분기 해서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적이 어떤 하락세를 멈추고 어떤 바닥권을 탈피하는 데 의미가 있지, 어떤 성장세를 가도한다는, 구가한다든지 이런 거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적 압박을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 고부가치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작년부터 해서 시쳇말로 해서 좀 실적들이 거의 죽을 쓰고 있는데, 대덕전자는 작년부터 어떤 이런 고부가치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였고, 올해부터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형 PCB 업종하고 통신 장비, 통신 쪽에서의 고다층 PCB라고 좀 고부가치 제품에 이제 주력을 많이 하면서 이런 차별화 이제 제품 전략이 통하면서 매출과 어떤 실적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여러 스마트폰 부품 업체 중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 점이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하반기의 실적이 개선세를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 개선세는 아마 2012년 최고 좋았을 때보다는 올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이제 하방을 찍고 개선세가 확연히 나온다는 점이 여전히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분석인데, 수급 상황이 아주 양호합니다. 지난 제가 정확히는 6월 거의 말쯤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종목 같은데, 이 종목이 그 이후로 다 지지선을 그때 7,000원을 잡고 매매가 있었는데, 8,000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지금은 오히려 이제 8,000원을 지지선을 잡고 그 이후로 2차 상승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 여건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6월부터 적극적으로 매수 기제를 이어주고 있고, 어떤 개인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추론을 낳게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2분기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들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배당주로서도 주목할 만한 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대덕전자는 오늘 차이 부채율이 낮은 그룹으로 유명하고, 전반적인 자회사도 그렇고, 차익 규모가 상당히 적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배당 성향이 좀 셌습니다. 이건 당연히 회사 자체 내 유보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회사들이 가능한데, 작년부터는 그런 것이 역풍을 맞으면서 회사 사내의 유보율이 오히려 성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실적이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됐고, 그런 유보율 측면을 성장성에 좀 많이 작년 초부터 많이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당 성향은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은 급격한 배당률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건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에 유보했던 그 돈들을 성장에 지금 다시 좀 투자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당에는 매력적이지만 큰 기대는 좀 다소 무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증액 기대감은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도 지난해 300원 현금 배당을 실시했네요.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봐도 배당 수익률이 한 3.8%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 배당 정책 수혜주로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좀 볼까요? 지금 8,600원 선 넘어서면서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을 때 목표가가 9,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좀 높여볼까요? 네, 목표가를 현재 좀 다소 높였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8,000원을 지지로 해서 9,000원 선을 들어가느냐가 지금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주가에 반영되느냐의 싸움인데, 일단 9,00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9,000원 상단까지는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번 목표가는 9,200원 잡아드렸지만은 큰 의미는 없고, 9,000원에서의 매물 소화, 그게 원활히 나타난다면은 9,000원 초반도 이상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높인 9,200원 잡아드렸고요. 손절매 가격은 당연히 이제 지지선이 높아졌기 때문에
7,800원 정도 선으로 잡고 조금 뭐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실적의 어떤 개선세의 흐름을 동참한다는 기분으로 보신다면 그 정도 밴드를 잡아놓고 매매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명준 부부장과 함께 대덕전자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입니다. 목표 주가 9,200원, 손절 가격 7,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앞서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량 관심주는 바이오스마트였는데요. 목표 주가 4,800원, 손절 가격 2,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